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목성 이야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성 신화 이야기인데요. 목성은 우리가 제우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는 주피터라고도 하고 로마 이름 유피테르에서 왔다고 하죠. 그래서 신들의 왕 제우스 이야기인데 제우스는 번개를 무기로 지휘합니다. 올림포스를 다스리는 주신이었고 목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그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우스 역시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목성 표면에 거대한 소용돌이인 대적점은 제우스의 거친 분노,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그걸 나타내고, 목성도 위성이 4개가 있거든요. 목성의 위성들이 전부 다 제우스의 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성 주위를 도는 수많은 위성이 있는데 대부분 제우스가 사랑했던 인물들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목성 주위에는 위성이 되게 많은데요. 1610년 정도에 갈릴레오가 발견한 4대 위성, 그게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목성이 대표적으로 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 이오라고 해서 제우스가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암소로 변장시킨 여인. 그 다음에 또 에우로파라고 해서 제우스가 하얀 황소로 변신해가지고 하얀 소로 변신해서 막 등에 태우고 달아났던 공주 있죠. 그래서 에우로파라고 하는 것은 그 유럽 대륙의 이름을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에우로파라는 게 있고 또 가니메데라는 게 있어요. 가니메데는 약간 미소년이거든요.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신해서 납치해온 아름다운 미소년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술잔을 따르는 역할을 맡았다. 그게 이제 가니메데라고 하는데 가니메데는 제우스가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 이게 이제 가니메데 이야기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라고 하는 위성이 또 있는데 아르테미스를 따르던 요정이었다. 그런데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뒤 헤라의 질투로 인해서 곰이 된 여인. 그래서 큰 곰 자리의 주인공 칼리스토입니다. 그래서 이 4개가 목성의 그 위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목성의 감시자 헤라가 있죠. 목성 탐사선이 왜 주노인지 알아요? 주노는 제우스의 아내 그 헤라의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는 자신의 바람길을 숨기기 위해서 구름으로 몸을 막 가렸었잖아요. 근데 아내인 헤라만이 그 구름을 꿰뚫러 봤다. 그래서 남편의 본 모습을 찾아냈다라는 거고, 그 나사의 탐사선 주노는 목성의 두꺼운 그 구름청을 뚫고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사의 그 탐사선, 목성 탐사선이 주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놓는 것, 상식선으로. 목요일이 그 북유럽 신화에서 제우스와 대응되는 천둥의 신, 토르의 날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리고 목성을 상징하는 기호는 제우스의 무기인 번개를 형상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점수학적으로는 혼하고 바디가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성 그 제우스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목성은 제우스의 축복입니다.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가 내리는 최고의 축복이고 질서를 세우고 확장을 주관하는 신성한 힘이 있다라는 건데요. 제우스가 질서와 확장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의 그 썰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티타노마키아의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티탄족과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우주에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라 정의와 법을 수호한다. 세상에 확장시키는 힘의 균형을 잡았다라는 건데요. 제우스 이전의 시대에는 그 자식을 잡아먹는 아버지 크로노스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그런데 제우스는 형제를 구출하고 티탄 신족과의 10년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승리 후에 독점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어,
권력을 다 나눠주잖아요. 포세이돈, 하데스, 뭐, 이렇게 권력을 나누면서 분업을 체계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질서가 잡혀갈 무렵에 또 2차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이아가 제우스가 자기 말을 들을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가이아가 보낸 그 괴물, 티폰이라고 얘기하죠. 티폰이 올림푸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이 전부 겁에 질려서 도망갈 때 제우스는 홀로 번개를 휘두르면서 맞섰다. 그런데 결론은 제우스도 잡혀가서 헤르메스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야만적인 힘과 이성적인 통치가 완전히 제압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질서의 왕이다. 그래서 가장 그 질서를 잘 지키고 질서 규율 있게 만든 것, 그게 제우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을 넘어 사회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제우스가 독수리를 보내서 세상의 뜻을 날리듯 이 목성 카드는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직함과 권위를 얻게 되는 시기, 그리고 목성의 권위는 강요가 아니라 마땅히 우러나오는 격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목성이 하늘이 내리는 보너스더라. 그래서 노력 이상의 보상, 기대 이상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변과의 풍요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 시기에 목성이 나왔을 때 목성 카드가 나왔다라면 마음의 그릇을 크게 넓히고 축복을 담자. 그리고 목성 카드는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목성의 에너지는 확장의 기능을 나타내고요. 또 확장을 유지한 절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해서 이 호로스코프 벨린의 목성 카드들은 확장과 절제와 높은 도덕성이 따르는 카드다. 목성의 진정한 의미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그 성공이라고 했으면 또 혼자 올림푸스에서 왕이 되었겠지만 권위를 모두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성공은 아니다라는 거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가업, 지혜를 계승한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서 후대에 남기는 정신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상속과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그래서 상속을 나타내는 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업을 나타내는 카드가 좀 있다. 목성 카드 중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진정한 목성의 성공은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목성은 일단 그 12신들의 체제로 가면서 모든 거를 독점하지 않고 나눔을, 배품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성은 당신의 삶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거대하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제우스의 번개가 어둠을 가르듯 거침없는 명성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앉을수록 바람은 거센 법이다. 그러니 풍파가 많을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목성이 주는 풍요는 본인만 하지 말자. 타인과 나눌 때 영원히 빛난다. 목성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목성 카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목성 카드는 전부 긍정입니다. 이상도 긍정이고요. 지원, 이거는 지금 남자가 지원을 해준다. 라는 거고, 지혜 카드도 긍정을 나타냅니다. 기부는 가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카드인데, 긍정을 나타내고, 유산 상속에 관련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모험 카드,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어주는 카드이고요. 명성 카드 마찬가지. 아주 그 긍정으로 사용하면서 명성이 높아진다, 명예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턴이지만 유일하게 45번, 이것도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행복 카드라고 해서, 어,
긍정의 뜻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카드. 그래서 목성 카드는 7장이 모두 긍정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목성은 나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더 행복해진다라는 거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카드. 네, 목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